핵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전기를 만들고 산소를 만들고 음용수를 만들며 완전히 자급자족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비밀은 원자로입니다. 핵분열 반응은 산소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라늄 연료봉이 분열하며 내는 열이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가 터빈을 돌려 추진력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매일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핵 잠수함은 다릅니다. 연료를 소진할 일도 공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한계는 식량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S9지 원자로는 출력 210메가와트, 수중 속도 33노트 이상을 냅니다. 놀라운 건 이 원자로가 연료 교체 없이 33년을 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잠수함이 퇴역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연료봉을 갈지 않습니다. 우라늄 농축도는 무려 96% 이상으로 일반 원전의 3%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압수형 원자로의 1차 냉각수는 고압 덕분에 300도가 넘어도 끓지 않습니다. 이 물이 2차 회로의 물을 증기로 바꾸고 그 증기가 터빈과 발전기를 구동합니다. 방사성 물질은 1차 회로 안에 완전히 밀봉되어 승조원에게는 전혀 닿지 않습니다. 버지니아급의 펌프젯 추진기는 기존 프로펠러 대신 덕트 안에서 물을 가속해 추진력을 만듭니다. 소음이 극적으로 줄어들며 저출력에서는 냉각 펌프조차 꺼집니다. 자연 대류만으로 원자로가 냉각되는 이 순간 잠수함은 사실상 바닷속에서 지워집니다. 현대 핵잠수함의 소음은 주변 해양 소음보다도 낮습니다. 버지니아급은 소련 알파급이 수중 45노트를 자랑하던 시대의 속도 경쟁을 끝내고 정숙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산소는 해수 전기분해로 만들고 이산화탄소는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슘 스크러버로 흡수 제거합니다. 음용수는 원자로 폐열로 바닷물을 증류해 만듭니다. 핵 잠수함은 바다 자체를 생명 유지 시스템으로 씁니다. 승조원 한 명이 하루 소비하는 산소는 약 1kg입니다. 공기 중 산소 농도는 지상보다 약간 낮게 유지됩니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수십 개의 센서가 이산화탄소, 산소, 일산화탄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승조원들은 이 인공대기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이산화탄소가 기준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스크러버 용량이 증가합니다. 비상시에는 염소산 나트륨과 산화철로 만든 특수산소 촉광봉을 사용합니다. 이 봉은 태우면서 스스로 산소를 만드는 자기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불을 태워 산소를 만든다는 직관에 반하는 기술이 승조원들의 목숨을 지킵니다. 이 기술은 이후 우주정거장 산소 공급에도 응용됐습니다. 전형적인 작전 기간은 70일에서 90일. 그 기간 동안 승조원들은 햇빛도, 신선한 공기도, 가족과의 연락도 끊깁니다. 핵 잠수함 생활은 극한의 신체적, 심리적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의 완결된 세계가 존재합니다. 미 해군 연구에 따르면 승조원의 심리적 결속력은 지상 부대를 능가합니다. 핵 잠수함은 임무에 따라 세 종류입니다. SSN 공격형은 어뢰와 순항미사일로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격침합니다. 버지니아급이 대표적이며 미 해군은 2043년까지 계속 건조할 계획입니다. 한 척당 건조 비용은 22억 달러 수준입니다. SSGN은 순항미사일 타격 특화형입니다. 오하이오급 SSGN 한 척에 토마호크 미사일 최대 154발을 탑재합니다. 함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전략 무기입니다. 항공모함 전단보다 훨씬 은밀하게 적진 깊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SSBN은 핵 전략 억제의 핵심입니다. 오하이오급 한 척에 트라이던트 2세 D5 탄도미사일 20발, 핵탄두 수백 개가 실립니다. 이 잠수함 한 척의 파괴력은 2차 세계대전 전체에서 사용된 폭발물 총량을 초과합니다. 사거리는 12,000km, 지구 반대편도 닿습니다.
콜럼비아급은 오하이오급을 대체할 차세대 SSBN으로 총 사업비만 1천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SSBN의 억제력은 탐지 불가능성에서 나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한 선제 타격이 불가능합니다. 핵 억제 삼각축 중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가장 생존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지상 미사일은 탐지되면 사전 타격이 가능하지만 잠수함은 다릅니다. 미국은 항상 최소 한 척의 SSBN이 초계 중이도록 유지합니다. 이 잠수함이 존재하는 한 핵 전쟁의 결과는 상호 확증 파괴입니다. 2025년 중국 해군은 타입 구사 SSBN을 남중국해에서 거의 연속 초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하이오급 SSGN을 필리핀 수빅만에 공개 정박시키며 중국을 향한 억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했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핵 억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핵 잠수함 10척 이상을 운용 중입니다. 차세대 타입 96 SSBN은 2만 통읍으로 훨씬 더 조용해질 것입니다. 2035년까지 잠수함 전력 80척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잠수함 소음 수준은 빠르게 미국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미중 수중 패권 경쟁은 태평양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미국은 괌, 하와이, 한국 부산, 일본 요코스카를 거점으로 수중 봉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냉전의 논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결코 외교 뉴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핵연료 공급도 요청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방정식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 6나라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이 클럽에 합류한다면 동북아 세력 균형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북한은 2025년 3월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 건조 현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이제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동북아 핵 전략의 최전선이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 논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잠수함이 완성되는 날 한반도의 안보 지형은 다시 한번 뒤집힐 것입니다. 핵 잠수함은 냉전이 만들어낸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 기술은 지금도 세계의 질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매일 다시 그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이 어떻게 그어지느냐가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라늄 연료봉 하나가 품은 에너지는 석탄 수백 톤과 맞먹습니다. 그 에너지로 150명의 승조원이 바닷속 소우주를 유지합니다. 인류가 원자를 쪼개 만든 가장 자급자족적인 기계이자 가장 극한의 환경입니다. 핵 잠수함이 만든 세계는 역설적입니다.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어 아무도 쏘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의 논리, 가장 은밀하게 존재함으로써 가장 강력하게 평화를 강제하는 무기입니다. 보이지 않기에 가장 두렵고 드러나지 않기에 가장 강합니다. 핵잠수함은 인류가 만든 가장 조용한 공포이자 가장 강력한 억제력입니다.